오늘 할 이야기는 공자학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중국어 교육 및 중국의 사상과 문화를 전파 홍보하기 위해 세운 기관입니다. 중국의 소프트 파워 영향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세계 각지에 설립되었습니다. 미국은 공자학원을 단순한 교육시설로 보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에 의한 정치 외교적 활동을 맡는 조직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중국 정부의 해외 임무 기관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2개의 대학뿐만 아니라 15개의 중고등학교에도 공자학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자학원의 전현직 책임자는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부장 출신으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FBI 국장은 청문회 자리에서 공자학원이 중국 공산당의 사상, 미국 내 중국 유학생, 민주화운동가, 인권활동가 등 재미 중국인들의 동향을 감시하는 거점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 서방 국가들은 공자학원에 대해 매우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방 국가 입장에서는 암세포가 침투한 것과 같다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공자학원을 외교사절단으로 지정하며 규제를 가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반발했지만 미국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서방 국가들이 공자학원을 폐쇄하기 위해 움직이자 중국은 1대1로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공자학원을 새로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공자학원을 통해 한국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또한 공자학원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런 세계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공자학원을 순수한 문화학기관이라고 주장하며 중국 공산당의 선정기관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선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 유학생이 많기에 섣불리 건드리기 힘든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이유 없이 폐지하려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라도 우리나라에 간첩이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첩 활동을 했을 때는 정말로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솔직히 그것은 살인보다 더 큰 범죄입니다. 국민의 미래와 나라의 근간을 빼앗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몇백만 명의 미래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을 혐오하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 감정은 오랜 시간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의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자유로운 이야기였습니다.